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전해드릴 행복연구소의 시간여행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50년 동안 자신의 선행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국의 쉰들러라 불리는 니콜라스 윈턴경에 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아,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938년 유럽은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국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체코슬로바키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의 29살 젊은 증권 중개인이었던 니콜라스 윈터는 스위스에서 스키 휴가를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마틴 블레이크가 체코슬로바키아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윈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체코에 도착한 윈터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나치의 압박 속에서 유대인들, 특히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참혹했어요.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한 평범한 은행원의 위대한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윈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런던 피카딜리에 있는 자신의 호텔방을 아이들 구출 작전의 본부로 삼았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윈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영국 아동이민위원회를 설립하고 아이들을 입양할 영국 가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나치 당국과 협상하며 아이들의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윈터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 정보를 담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트는 나중에 윈턴의 명단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입양 가정과 보증금 50파운드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50파운드는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윈턴은 자신의 저축을 털어 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자선단체를 통해 추가 기금도 모았죠. 1939년 3월 14일 첫 번째 기차가 프라하를 출발했습니다. 이 기차에는 20명의 유대인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킨더 트랜스포트 KINDERTRANSPORT라 불리는 아이들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윈터는 각 아이에게 목에 걸 수 있는 번호표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번호표에는 아이의 이름과 목적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영국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차에 태웠습니다. 그 후로도 윈터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총 8번의 기차 운행을 통해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이 영국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9번째로 출발 예정이었던 기차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기차에 타기로 했던 250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나치의 수용소로 끌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의 영웅적인 행동은 놀랍게도 5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 그레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윈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국제난민기구에서 일하기도 하고 자선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자신이 669명의 아이들을 구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는 왜 50년 동안 침묵을 지켰을까요? 나중에 윈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죠. 그의 겸손함과 진정한 선행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데서 더욱 빛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1988년 윈턴의 아내 그레타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죽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낡은 스크랩북과 명단,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레타는 남편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50년 만에 윈턴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언론에 알렸고 BBC의 인기 프로그램 THATS 라이프의 제작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8년 2월 니콜라스 윈턴은 방청객으로 THATS 라이프 프로그램에 초대됩니다. 그는 무대 앞줄에 앉았는데 자신이 왜 그곳에 초대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자 에스더 란체는 윈턴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트와 명단을 보여주었죠. 그제서야 윈턴은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감동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에스더 란체는 노트 속에 있는 아이들 이름 중 베라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방청객 중에 베라 씨가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라는 바로 니콜라스 윈턴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윈턴이 놀라움에 찬 표정으로 옆을 바라보자 중년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베라입니다.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포옹했고 윈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 니콜라스 윈턴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한 분이 계시다면 일어서 주시겠어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방청객들 중 20명 이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윈턴이 구한 킨더 트랜스포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구한 어린이들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TV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이후 니콜라스 윈턴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영국의 쉰들러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윈턴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귀 MBE를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기사 자귀를 받아 경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또한 체코 정부로부터도 최고의 영예인 토마시 가리그 마사리크 훈장을 받았습니다. 체코 프라하 중앙역에는 윈턴과 아이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는 윈턴 열차라는 이름의 기차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윈턴에게 가장 큰 보상은 그가 구한 아이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윈턴이 구한 669명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가족을 이루었고 그들의 자손들을 포함하면 약 6,000명에 이릅니다. 윈턴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2015년 7월 1일 106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구한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그의 정신과 유산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윈턴이 구한 윈턴의 아이들은 의사, 과학자, 작가,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체코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여러 자선단체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윈턴의 아들 릭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윈턴의 삶은 한 사람의 작은 결정과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니콜라스 윈턴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용기와 결단이 669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들을 통해 수천 명의 새로운 삶이 탄생했습니다. 윈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체코에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저 안타까워하며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의 50년간의 침묵은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명예나 칭찬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연구소에서는 여러분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간여행자였습니다.